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갈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바른길집과 정기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갈이, 일을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갈이 하면은 좀 안 좋은 습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환으로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 이갈이는요, 이를 좌우로 옆으로 가는 행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위아래 치아를 위아래로도 움직이지만 옆으로도 갈면서 음식을 으깨거든요. 네. 그런데 질병으로서의 이 가리는요, 식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입안에 아무런 음식이 없는데도 치아를 있는 힘껏 세게 물면서 좌우로 가는 행위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이갈이 때문에 생기는 나쁜 점들은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갈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같은 방에서 잠을 같이 자는 사람이죠. 괴롭죠. 네네. 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갈이는 대체적으로 수면 중에 나타나는데요. 이갈이를 하는 사람 옆에서 잠을 푹 자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일을 갈 때 저희 예전에, 지금은 학교에서 칠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분필 칠판?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찍 긁히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죠. 이갈이 할 때는요. 와, 네네네. 네. 그래서 깊이 잠 들었다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깰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이외에도요, 이 가리가 나타날 때 힘을 받는 치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근육, 그리고 귀 앞에 있는 턱 관절 등에도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치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들까요? 네네. 네. 일단 위아래 치아를 좌우로 세게 물면서 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치아에 씹는 면이 마모가 되는 교모 현상이 나타납니다. 치아가 닳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닳아지잖아요. 그러면 치아 내부 구조물인 치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신경, 그쪽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치아에 통증이 발생되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시린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아가 닳아지는 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경이 노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경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치아는 식사를 할 때만 서로 닿도록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을 때 계속 닿게 되니까 이렇게 신경 치료가 필요할 정도까지 심한 교모가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네. 아무래도 계속 그 일을 가니까 그 부분이 계속 닳게 되고, 네. 계속 닳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치아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는 치수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신경치료까지 받게 되는. 네. 꽤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치아가 닳는 것 위에는 또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치아는 치아를 보고 있으면 씹는 면이 있고요. 잇몸 경계 부위, 잇몸과 닿는 부위가 있어요. 네. 잇몸과 닿는 부위를 치과에서는 치경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모가 나타납니다. 네, 이게 치경부 마모라고 하는데, 치경부 마모가 언제 발생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를 계속 보면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칫솔질을 하다가요, 치아 옆면에 칫솔모가 닿을 때 순간적으로 시릴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치경부 마모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건 위아래 식사를 하면서 치아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닳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치경부 마모가 발생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치아의 노화 과정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면이 패이는 현상이
좀 더 심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 가리를 통해서 치아의 씹는 면도 달아지고 치아의 옆면도 패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치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이 치경부 마모가 그러니까 치아 옆면이 이렇게 패이는 현상이 있고 거기 칫솔이 닿았을 때 시리다. 네네. 그러면은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면 어느 정도로 닳았을 때 그 정도로 시린가요? 이게 시린 증상은요. 조금만 펴도 아, 시린 그래요? 증상이 나타나요. 네네. 그런데 우리 치아는 방어 기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리다가도요.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시린 증상이 또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패이는 건 정상적인 치아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가리를 통해서 치아가 닳는 것 이외에 아까 전에 치주 조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치주 조직이라는 게 먼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치주 조직은요, 치아 주변에 위치한 잇몸, 뼈 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치아 주변 조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가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치아가 서로 맞닿게 되지만 결국 이 치아를 버티게 해주는 건 치주 조직입니다. 네. 치아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갈이 힘이 계속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치주 조직에도 비정상적으로 힘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을 받게 되고요.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아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치주 조직이 너무 많이 손상을 입으면 네.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주 조직을 재건하는 거는 힘든 일이군요. 재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네. 이 가리를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가리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치아와 치주 조직 또 근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네. 현재 이가리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결국 이 가리를 나타나게 해주는 힘, 그 힘은요 근육에서 나타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래 턱뼈를 움직이고요. 이게 이를 갈게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밥 먹고 나서 턱이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밥을 먹을 때 들어가는 힘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가리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이가리를 한 뒤에는 턱이 뻐근하고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가리를 하는 동안 이 얼굴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열심히 수축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요. 평상시 식사를 할 때 위아래 치아 맞물리게 하잖아요. 네. 그 힘의 최소 5배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육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육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의 부피 역시 커집니다. 네. 사용한 만큼 부피도 커지고 네. 또 평소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근육도 여러 근육이 있는데 네네. 이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이 근육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일단은 이 근육에 나타나는 통증 이걸 보통 의료기관에서는요. 근막 동통이라고 해요. 네. 근막 동통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갑자기 운동을 했을 때 다리가 아프잖아요. 네. 팔을 갑자기 쓰면 팔 근육이 아프고요. 그런 통증입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이가리에 관여하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교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축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제 두 개 근육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교근은 사각턱이라고 부르는 귀 아래턱 꺾이는 부분 있죠. 네. 그쪽 부근에 많이 있고요. 이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면 꼭 턱 관절에 통증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치과에 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 턱 관절이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턱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이 간혹 계세요. 네네. 그런데 절반 이상은요. 이런 교근에 근막 동통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뼈가 잘못된 거 아니냐, 뼈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네네. 많이들 오시는데 알고 보면 그 겉에 있는 근육 즉 교근의 문제일 수가 있다. 네, 교근의 통증인 거죠. 네. 교근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다른 근육은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갈이에 관여하는 근육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하나는 교근이고 하나는 축두근이고요. 네. 이제는 이제 축두근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축두근은요. 지금 귀 위쪽 머리에 존재합니다. 네. 손바닥을 귀 위에 대고요. 한번 이를 한번 씹어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네네, 움직이네요. 느껴집니다. 네. 네, 이게 바로 그 축두근이거든요. 그런데 이갈이를 통해서 지금 이 축두근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어떤 통증이 느껴질까요? 머리에 머리 있는 주위에 근육. 있으니까 네. 머리 주위가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두통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갈이 때문에 축두근에 근막 동통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두통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때 두통약을 먹겠죠? 그렇죠. 먹더라도 이건 정말 그때뿐입니다. 네. 우리 두통이라고 흔히 왜 이갈이 하면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근육의 문제가 있었군요. 네네. 네. 전반에 걸친 여러분 상담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정기령 원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